메라디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7%래요. 나머지는 바디랭귀지나 목소리, 표정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글을 7%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 포인트 3가지를 하면요, 본업보다 많이 버는 세컨드 위치입니다. 오늘은 수강생분의 요청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에 대한 강의를 요청할 건데, 원래는 제가 좀 꾸미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지금 도착해가지고 제가 좀 추레하게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보시면 버닝 프로젝트라는 강의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를 4주 동안 실전 코칭을 해주는 강의예요. 제가 카피라이팅 하나하나 봐드리고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화를 해서 1페이지 상품들을 이기는 그런 전략까지 알려드리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만원 할인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뚠뚠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주방용품 스마트 스토어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품은 몇 개 올리긴 했거든요. 꾸미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또 저희 가족 중에 이미 하신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스토어는 예전에 잘 되다가 지금은 그냥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냥 그쪽에다가 더 제품들을 올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 해서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거랑 궁금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스마트 스토어는 단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예전에 잘 되다가 요즘에 안 되면 그냥 뭐 안 되는 거여서 뭐 새로 하나 그거 하나 그대로고요. 근데 주방용품을 딱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본업이 약간 그런 쪽이세요?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단 뚠뚠님 같은 경우는 상품은 어느 정도 소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그런 경우라면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이템을 뭐 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뚠뚠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상세 페이지와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일단 여기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사장님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많이 어려워요. 오프라인 세일즈를 해보셨던 분은 이게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이거구나 하고 센스 있게 탁탁탁탁 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센스 있게 요 멘트 하면 이것까지 사주실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센스껏 나오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에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을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뭐 창신동이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초청받아서 교육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설팅에서는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만들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사진 찍고 하는 거는 주로 늘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네이버에 그 로직에 맞게끔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랑, 그냥 또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아예 스마트 스토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라디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7%래요. 나머지는 바디랭귀지나 목소리, 표정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글을 7%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의사소통과 굉장히 다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알아도 그냥 대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칫밥으로 이거 케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 7%에 온 정신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주방용품이라고 했는데 업로드한 것 중에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오케이, 그럼 그릇으로 해볼게요. 소비자들이 그릇을 왜 구매할까요? 필요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예요? 가게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음식에 맞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음식에 맞게 담고 싶어서, 그리고 결혼을 할 때라고 하셨죠? 요 정도 수준으로는 상세 페이지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시장은 이미 온 사람이에요.
결국에 내 매장에서 골라야 돼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10만 개가 있어요. 10만 개가 뭐예요? 한 40만 개, 60만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정말 못생겼어요. 똥파리 모양이고 막 형광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진짜 너무 촌스러워요. 근데 음식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인 구매 욕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왜 구매를 할까요? 지금 여기 하는 게 다른 강사님들이랑 다르게 제가 밸류 소싱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거는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1페이지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들을 싹 모아놓은 거거든요. 자, 일단 이 광고는 넘기시면 돼요. 왜냐면 광고빨로 올라온 거니까. 근데 광고인데도 이렇게 좀 리뷰가 많은 것들은 참고를 해보면 좋긴 하겠죠? 네, 일단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 저는 요거 제 취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리뷰가 1000개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매력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왜 어떤 게 매력이에요? 예전에 그냥 둥근 그릇, 네모난 그릇 이런 느낌처럼 보이지 않는 되게 막 취향이라 가지고 사실. 그 취향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예쁜지 알아야지 소비자한테 그럼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 예쁘죠? 이거 취향인 사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향인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려면, 이게 얼마나 예쁜데요? 하면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메라디언의 93%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가 예쁜 것 같아요? 어렵죠? 일단 지금 컨설팅에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뚠뚠님께서 디자인이 좀 약하시네요? 맞아요. 그죠? 이게 강의를 한 7년 정도 하다 보면 딱 보여요. 왜냐면 색깔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색깔을 먼저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디자인 약한 사람은요, 색깔부터 얘기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무슨 컬러예요, 지금? 그냥 파스텔 톤이죠? 핑크, 민트, 뭐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게 귀여운 느낌이에요? 아니면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귀여운 귀여운 느낌이죠.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귀여워요? 색깔 부분이랑 흰 게 다각형으로 조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죠, 뭐, 요런 게 약간 유니크하면서 마니악한 듯 하면서도 뭔가 예쁜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약간 생각해보세요. 요거 할 때, 장푼에 나물 팍팍 묻혀가지고 막 먹는 그런 한식 그릇 같아요? 아니면 아기자기 하면서 막 이런 요리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기자기 신혼부부들 같이 쓰기 좋은. 그죠? 자, 봐봐요. 상세 페이지를 쓰려면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를 써야 돼요. 아까 이거 귀엽다고 느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했어요? 귀여워서 약간 신혼부부가 뭐 알콩달콩 막 이런 얘기 했죠. 그런 걸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뚠뚠님께서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팔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예쁜데요? 이거 신혼부부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절로 나올 얘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매력은 알아요. 제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일단 뚠뚠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잘 팔리고 그런 거는 알아요. 근데 디자인적인 게 약해요. 그럼 디자인적인 게 약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릇 예뻐요 하면 디자인 얘기했으니까 끝. 예쁘다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컬러 보세요. 비비드하고 너무 컬러가 귀엽지 않나요? 이거 다 각져가지고요. 다른 거랑 다르게 좀 유니크하게 포인트가 들어가서 너무 예쁘고요. 저 그냥 글은 모르니까 대충 막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에 이거 이게 있는데 되게 고급스럽고요. 여기다가 뭐 파스타 같은 거 담아도 되게 귀엽고 그냥 밥 반찬이나 나물 같은 거 담아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각져 있어가지고 한식 나물 같은 거 담아도 좋고 양념장 같은 거 담아도 엄청나게 귀여워요. 이게 신혼부부 때 요리 쫙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그릇에 꾸미면 플레이팅 너무 예쁩니다. 사진 찍으면 인스타에도 너무 좋아요. 자, 저 솔직히 말 그릇도 안 좋아하고 그릇을 판매해 본 적도 없거든요. 분명히 이 제품의 매력과는 제가 방금 말한 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게?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구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전문가 같았어요. 방금. 그죠? 근데 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제품의 매력이 뭔지 눈으로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오프라인에서는 만져보고 두드려도 보고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보잖아요. 온라인에서 파는 거 만져볼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도 눈으로 봐야 돼. 그러면 이 제품의 매력, 파스텔 컬러,
각진 모양,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약간 포인트가 들어가 있음. 그럼 여기서 노란색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고급적이다고 하고 귀엽다고 하고 신혼부부 느낌 난다고 하고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서 한식 담을 때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컬러풀한 것들은 양식이나 그런 거 담을 때도 너무 귀엽다. 전반적으로 범용성이 많다. 왜냐면 이것을 구매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다른 점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느낌, 말투, 표정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가요. 그래서 텍스트는 7%예요. 근데 그 7%로 상세 페이지를 꾸미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비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은 어떤 거 보면 거진 해결된다 그랬죠? 색깔만 보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색깔부터 말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그릇 같은 경우는 색깔이 왜 중요할까요? 음식을 담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끔 하는 거랑 이쁘게 플레이팅 할 수 있기 위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왜 예쁘게 담고 왜 예쁘게 사진 찍고 싶어요? 뭔가 조금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음식이라는 게 또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쁘게 담으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보통 요거 주부분들이 구매하시죠.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완성시켜요.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그거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의 매력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요 제품도 그 뿌듯함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상단에 있고요. 요 제품도 그 매력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상단에 있고요. 요 제품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상단에 있어요. 하지만 그 매력 포인트는 다 달라요. 결국에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건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그냥 그릇이 예쁩니다가 아니라 그릇이 예뻐서 사진도 잘 찍히고 음식을 담아도 너무 예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소비자들의 뿌듯함을 건드리려고 해야 돼.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도 음식을 예쁘게 담아서 뿌듯한 걸 느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식탁 인테리어, 주방 인테리어도 예쁜 걸로 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주방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요?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모던하고 깔끔한 건 너무 커요. 우드색도 좀 인기 많고 화이트색이랑 그레이 색깔. 맞아요. 네. 보통 그 세 가지예요. 일단 제일 FM적인 거는 아이보리 우드예요. 왜냐면 뚠뚠님 집 벽지 무슨 색이에요? 저희 아이보리요. 바닥은 무슨 색이에요? 우드색이요. 대부분 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세 인테리어가 아이보리 우드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걸 봐보세요. 아이보리의 우드. 그럼 식탁보도 아이보리 느낌이겠죠? 거기다가 이 제품 딱 깔면 너무 깔끔하겠죠. 이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결국에 상세 페이지에 적어야 거는 제품의 매력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품의 스펙 다 비슷해요. 옛날 7080 때는 퀄리티 좋은 제품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퀄리티 나쁜 제품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매력을 어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소비자가 이걸 왜 구매했는지, 그리고 구매 욕구와 내 제품의 매력을 연결시켜주는 게 온라인 셀러예요. 그래서 뚠뚠님도 최대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상세 페이지를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확실히 좀 막 이전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막 엄청 고민되고 그랬잖아요. 좀 오늘 컨설팅을 이렇게 좀 쭉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제가 올려놓았던 제품에도 조금 더 쓸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랑 조금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고,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위탁으로 하거나 뭐 구매 대행으로 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뚠뚠님은 이미 사입이 되어 있는 상품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부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잠재력이 큰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온라인에서도까지 판매를 하니까 재고 순환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해 놓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대박 아이템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럼 이렇게 선순환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은 알았는데 이제 상세 페이지를 쓰려고 하면 뭐지? 분명히 나 그때 이해했는데 뭐지? 싶을 거예요. 헬스 해보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kg 스쿼트 무겁잖아요? 그거 스쿼트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럼 뚠뚠님 다음날 바로 100kg 들 수 있어요? 아니요. 카피라이팅은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근육의 영역이에요. 많이 쓰고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 포인트 세 가지를 하면요. 컬러부터 표현하세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를 얘기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가 제품의 매력입니다. 요 세 가지만 하려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컨설팅을 좀 해드렸으니까 제가 좀 혜택을 좀 드려야겠죠? 제가 이번에 그 버닝 프로젝트라고 상세 페이지를 실전으로 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만드는 툴 같은 경우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미리 캔버스에 나 뭐 캔바에 템플릿이 있다고 하는데 좀 제품이랑 안 맞는 것도 많고 맞아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디자인 툴, 디자인 좀 루틴 같은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 계속 봐드리고, 카피라이팅의 구조라고 해서 처음에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세부 카피라이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사실 카피라이팅 강의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 강의도 많거든요. 버닝 프로젝트는 4주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매일 과제를 코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과제에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원래는 55만 원인데 뭐 컨설팅 들으셨으니까 제가 20만 원 할인해서 35만 원에 진행해 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건 무조건 뭐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들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디자인 잘 못하니까 하면서도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자신 없고 이게 상세 페이지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건가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제가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기존에 파워 셀러셨거든요. 버닝 프로젝트랑 버닝 특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도와드렸는데 빅파워 찍으셨어요. 그래서 뚠뚠님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닝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7일 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컨설팅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는 제가 좀 꾸미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지금 도착해가지고 제가 좀 추레하게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이 영상을 보실 분께 오늘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길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듣고 나서 느낀 점은 일단 바로 실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먼저 들었다는 게 진짜 제일 큰 것 같고요.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면 될지도 조금은 이제 안 것 같고 진짜 조금 팩폭 아닌 팩폭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 그런 이제 디자인이 부족하다는 그런 점도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느꼈고요. 일단 좀 다른 강의랑은 또 다르게 그런 뭐 상품명 뭘 해야만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냥 오로지 저한테 맞춰가지고 해주셨던 그 강의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주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컨설팅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의 할인 링크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10만 원까지 할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링크는 댓글 보시면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뚠뚠님 오늘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